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겠다면서 당대표에 도전한 강훈식 후보 전화 연결합니다.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네, 먼저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컷오프 당일 영상을 보니까 가장 환하게 웃고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예상을 못했던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가장 환하게 웃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하던데요. 가장 웃음이 좀 많아 보여. 다른 두 후보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다. 개인적 느낌인가요? 예, 사실은 예상을 전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여의도 안팎에 그냥 좋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의도 안에서는 강훈식은 계파 없이 실력으로 커온 사람이니까 당대표 되면 분열이나 갈등 없이 윤석열 정부랑 잘 싸우겠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네. 밖에서는 험지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을 잘 알겠다. 이런 응원과 공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중앙위원 말들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특히 예비 경선에서 연설을 가장 잘하셨다. 특히 중앙위원들 마음을 싹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까? 네, 연설 때 세 가지를 좀 주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하나가 묵묵하게 쌓아온 실력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당내에서 여러 계파와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형 리더이고 싶다. 네. 연결의 힘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거다. 이런 말씀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일하게 비수도권 후보인데 험지에서 오래 고생해온 제 경험에 만들어 좀 비춰보면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세 가지를 설득한 게 아마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앙위원 투표율이 높잖아요. 70%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순위하고 구체적 득표율이 공개는 안 됐지만 특히 조홍천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1, 2 표차가 크지 않았다. 어대명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예. 결국은 저한테 요청하시는 거는 어대명을 깨고 민주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라. 이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고 이재명 후보님이나 박용진 후보님은 인지도나 폭발력, 인지도나 내용들이 다 알려진 후보잖아요. 지난 네. 대통령 후보였고 대선 경선 후보여서 비전도 다 보이셨고 또 평가와 판단도 나름 국민들 다 하고 있다는 거에 비하면 저는 잠재력과 파괴력이 있는 좀 무궁무진한 후보다 이렇게 스스로 자임하고 싶고요. 또 젊고 실력 있는 당대표가 돼서 이재명, 박용진 후보를 포함해서 많은 대선 후보군을 만들고 싶고 그게 민주당의 새로운 집권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 2 격차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선 흥행 차원에서 말씀한 건지 아니면 약간 진실됨이 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느낌 뭡니까 느낌?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걸 말이 앞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은 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경선도 해볼 만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이재명이 아닌 강훈식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뭐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은 짧게는 2년 뒤에 총선 네. 그리고 4년 뒤에 지방선거 5년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대선을 졌고 지난 지방선거도 사실은 제2의 대선 또 이제 앞으로 제3의 대선을 치르진 말아야 된다. 지금은 준비하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5년 전에만 해도 6, 7명의 대선 주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자산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주자는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 후를 생각하면서 잠재 주자들을 좀 키워내고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좀 새로운 에너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미래를 열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당이 좀
기본적으로 기본과 상식, 내로남불 안 하고 기본과 상식으로 회복하는 당이 되고 민생과 개혁의 양날개로 날면서 동시에 또 젊은 수권 정당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 젊은 수권 정당은 그런 대선 주자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대선 주자, 대권 주자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역마다 한 명씩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 4년 5년 전에 우리가 경남에는 김경수, 예. 그다음에 경북에는 김부겸, 충청에는 안희정, 서울에는 박원순, 경기에는 이재명, 전국 방방곳곳에 어디를 가도 우리 지역별로 다 대선 주자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사실은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치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승리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지역 앞이 그냥 서울에 몰려있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지역별로 있으면 보통 그 후보를 중심으로 지역의 선거운동도 돌아가고 총선 승리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하면 이 사람 말대로 좀 해보면 혹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설레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총선 그리고 다음에 없을 지방선거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별로 만들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직접 당대표가 되면 킹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킹메이커만 되려고 합니까? 스스로 대권 주자 역할은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대통령 후보들을 나가셨던 분보다 예. 좀 그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기회가 되면 충청 지역에서 최고 뭐 킹 뭐 이런 지역 킹 뭐 이래 말합니까? 이거 가능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려고 나왔으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승리하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민주당? 자, 강한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강한 민주당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두세 가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말 거칠 것이 없이 윤석열 정부랑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1970년대 40대 기술론, 야당의 40대 기술론이 네. 박정희 정부를 이겼던 것도 거칠 것 없는 40대들이 당대표가 됐을 때 가능했다. 뭐 또 가장 젊고 또 방어할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대안과 유능함을 지금까지 당내 주요 핵심 당직이나 전략 책임자를 거치면서 네. 폭넓게 쌓은 경험 실력 이런 것들이 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야당이지만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책임 있는 유능함과 대안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잘 모으는 것은 결국은 새롭고 유능한 젊은 수권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젊은 수권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첫 TV 토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평가는 좀 2대1 싸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특히 우리 강훈식 후보 또 강훈식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이었거든요. 가장 측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약간 그 위치, 공격하기의 위치가 좀 부담스러웠다 이러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웠어요? 눈 마주치기도 좀 그렇던가요? 아니 눈 마주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경쟁하는 괜찮고. 거니까. 예. 저희가 뭐 싸우러 간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 입장은 당의 미래와 비전을 놓고 경쟁하러 간 거니까요. 네. 뭐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부담은 되지만, 부담은 되지만 눈을 못 마주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눈은 마주칠 수 있고, 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모든 걸 걸고 일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당의 미래를 놓고 또 경쟁하는 것이고, 저는 특히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경쟁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토론했는데 2대1이 되는 건 아무래도 1위 후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그게 제가 반대로 또 이 박용진 후보 많이 공격하면 네. 볼 때는 쟤는 3등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2대1, 1등을 공격하는 거는 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토론에서 우리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말한 그 이른바 욕 플랫폼 그게 소통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뭐 당심하고 여심, 여의도 마음을 그 괴리를 좁히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제가 온라인 민주당에 제 공약이 있습니다. 아예. 아,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 지지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거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고 집적 민주주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는데 스마트폰 시대에 뭐 이것이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의견 개진이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견이 전혀 없는 문제이고요. 네. 다만 우리들의 정치 담론이라는 게 조금 더 수준 높게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욕 플랫폼이라든지 이를테면 비난 또는 증오, 저주 이렇게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조금 더 토론하고 또 비판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논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집적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가 좀 잘 조화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 발언 중에 최근에 저학력, 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게 아마 당의 정체성 또 가치 논쟁의 연장선으로 지금 보입니다. 강훈식 의원이 지난 5년간의 민주당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밝혀내지도 못하고 정치적 효능과 밑바탕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일부 맞닿아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당의 정체성, 가치 논쟁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을 박용진 후보가 하신 내용인데요. 아, 저는 맞습니까? 그 예.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는 이제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보수의 성공 방정식이 남과 북을 가르고 동과 서를 갈라서 집권하면서 지난번에는 세대를 가르고 성별을 갈라서 집권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갈라치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당은 앞으로 그걸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내부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뭐 이를테면 어느 계층은 누구를 지지한다. 이것은 적어도 당대표의 언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평론가들이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교수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적어도 당대표라면 당의 내부를 또는 지지층을 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지점을 지적했고요. 네. 동시에 우리가 중거 집단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효능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제가 그런 평가들을 했는데 민주당이 새롭게 걷어나려면 진보를 재구성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단일화 관련해서 선을 조금 긋고 있었는데 그 시점이 성급하다는 건지 나중에는 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뭐 결국은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비전이 서로 공유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비전 경쟁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외람된 말입니다만 좀 박용진 후보의 민주당 비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그냥 1대1을 만들겠다고 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결국은 친명 반명하자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미래연대라고 말씀했지만 저한테 자꾸 반명연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니면 1대1을 말씀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반명연대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누차 밝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 새로운 수권 정당이 되는 노력을 위한 연대 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데요. 네. 저는 그런 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박용진 후보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벌써 이미 제가 그렇게 저희가 만난 게 벌써 3, 4일 전인데 네. 비전 경쟁은 계속 없고 예. 오로지 단일화하자 3일 안 되면 10일 날 하자 뭐 이렇게 계속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단일화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예선 전부터 계속 단일화만 주장하실 문제가 아니라 비전을 말씀하셔야 비전. 나도 그거 공감한다 서로 이건 어떠냐 이렇게 공감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비전의 연대, 비전의 단일화를 통하는 거고 그거는 유권자들이 아마 요청하실 거예요. 그러면 후보들끼리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끼리 너랑 나랑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뽑아주신 분들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일한 비수도권이라고 많은 비수도권 중앙위원들께서 뽑아주셨는데 그분들에게는 자 TV 토론 나가서 비수도권의 어려움, 험지의 어려움들 전달하고 답도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네. 꼭 그런 이야기나 그런 비전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야 될 시기에 그냥 위로는 어제까지는 단일화하자 그러더니 어제 TV 토론에서는 이제 1대1 만들겠다 이렇게 1대1 이야기하는 거 만들겠다. 보니 네.
결국은 친명반명 대결하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일정 보니까 강원 또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권역별 득표율이 공개가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이 조금 이재명 후보한테는 유리하지만 다른 후보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경북이나 이런 데 압승이 되면 흥행하기도 좀 그렇고 이재명 쪽으로 좀 쏠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1위 후보 대세론을 굳히는데 유리한 방식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후보가 무슨 경선 방식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충청에서 먼저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정해진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2002년에 광주에서 부산 사람 노무현을 선택해서 파격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당이 상한 위기 상황 그런 파격적 선택 또 강훈식이 컷오프를 통과했던 파격처럼 또 다른 파격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파격과 이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왜 강훈식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크게 이야기하면 젊은 수권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젊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윤석열 정부랑 싸울 수 있고 선명한 영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당이 많은 대선 주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세 번째는 당내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조금 깨나고 통합하고 연결하는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모든 계파 세대를 연결하고 또 두루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그래서 강해지는 그래서 강한 당대표 후보 제가 당선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